여기 해변가에서 축구를 하던 아이들 눈에 무언가 발견이 됩니다. 그것은 신기하게도 유골이었는데요. 너무 놀라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 후 발견된 것은 한 개가 아닌 여러 개의 유골들이었습니다. 바로 어린아이들을 집단 매장을 했던 장소였던 것이죠. 140명 이상의 대량 학살을 해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500년 전으로 눈을 감고 시간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발을 내딛고 있는 이곳에서 놀라운 이야기들이 펼쳐졌습니다. 이곳은 잉카 제국 이전에 번성했던 치무 제국입니다. 파트 1. 치무 제국의 대규모 희생의 발견. 2019년 8월 페루 우안창고 해변에서 고고학자들이 모래 언덕을 파헤쳤습니다. 고대 유적을 발굴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었지만 그들이 발견한 것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수의 아이들과 낙타가 묻힌 충격적인 희생 현장을 발견했습니다. 이곳은 치무 제국의 무시무시한 재물의식의 현장이었습니다. 이 고고학적 발굴은 모체 계곡에서 수행되었으며 이곳은 치무 제국의 수도였던 찬창과 가깝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곳에서 총 140명의 어린이와 200마리의 낙타가 희생 제물로 바쳐진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발굴된 유해는 흉골이 잘려진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이는 그들의 심장이 제거되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5세에서 14세 사이의 어린이들이 희생된 것을 알 수 있었죠. 연구팀은 고고학적 분석과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을 통해 이 희생이 500여 년 전에 이루어졌음을 밝혀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발굴된 아이들의 두개골 모양과 뼈의 상태를 분석해 그들의 유년 시절을 밝혀냈으며 이 희생의 잔인함과 그 규모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희생된 아이들의 수는 남아메리카의 역사를 통틀어 최대 규모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치무 제국이 신을 달래기 위해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왜 이런 대규모 희생이 치무 제국에서 일어났을까요? 그들은 왜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제물로 바쳤을까요? 파트 2. 치무 제국의 종교적 배경과 인신 공약. 치무 제국은 자연을 신성시하는 다신교를 믿었습니다. 그들은 태양, 달, 바다와 같은 자연 현상을 신으로 섬겼죠. 이러한 신앙은 그들의 건축, 예술, 그리고 일상생활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치무 제국의 수도 찬찬에는 달의 신을 기리는 거대한 사원이 있었고 태양의 신을 위한 의식은 광장이나 다른 제단에서 거행되었습니다. 그들의 종교적 의식은 농경과 업 같은 주요 생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믿는 신은 달, 바다, 태양의 신들로서 다른 치무인들에게 풍요와 생명의 상징으로 여겨졌으며 수도 찬찬에 있는 달의 사원은 중요한 종교 의식의 중심지였습니다. 바다는 치무 제국의 중요한 생업인 어업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바다의 신도 중요하게 숭배되었습니다. 그들은 바다의 신에게 제물을 바쳐 풍요와 번영을 기원했습니다. 태양은 치무인들에게 강력한 힘과 지혜의 상징이었으며 그들은 태양을 숭배하며 그에게 의지했습니다. 그들이 인신공양해 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치무 제국은 농업 사회로서 날씨에 크게 의존했습니다. 자연재해나 가뭄이 발생하면 이들의 생존이 위협받았죠. 따라서 치무인들은 신의 호의를 얻기 위해 인신공양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아이들의 희생은 풍요와 평화를 위한 것이었고 신들의 호의를 얻기 위한 시도로 여겨졌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치무 제국에서 발굴한 희생의 규모는 매우 놀라웠습니다. 140명의 아이들과 200마리의 낙타가 한꺼번에 희생된 흔적은 치무 제국이 얼마나 절박하게 신의 호의를 원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아이들의 나이는 5세에서 14세 사이로 대다수가 8세에서 12세였습니다. 이 연령대의 아이들이 신에게 가장 순수한 영혼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희생제물로 선택되었다고 추정됩니다. 치무 제국의 인신공양은 사회 질서와 종교적 신념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를 통해 제국의 권력층은 자연의 힘을 제어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했습니다. 종교적 의식은 정치와 깊게 연관되어 있었으며 치무 제국의 지도자들은 사회와 종교를 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파트 3. 치무 제국의 몰락. 치무 제국은 페루 북부 해안을 따라 넓게 뻗어 있었으며 그들의 영토는 최대 1300km까지 이르렀습니다. 찬찬은 수만 명의 인구를 수용한 치무 제국의 수도였고 이곳은 행정과 종교의 중심지로 번성했습니다. 치무 제국의 군사적 능력은 다른 지역을 점령하고 영토를 확장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농업과 업을 통해 강력한 경제를 구축했고 관계 시스템을 통해 식량 생산을 극대화했습니다. 하지만 치무 제국은 그들의 영토를 계속 확장하면서 점점 외부 위협에 노출되었습니다. 주변 지역의 반란, 외부의 침략과 같은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죠. 경제적으로도 그들의 확장은 대규모 관리와 복잡한 관료 체계를 필요로 했고 이는 제국의 재정을 압박했습니다. 그럼 그들의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시스템의 약화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경제적 압박의 근원. 치무 제국은 광범위한 관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업 생산을 극대화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제국의 식량 생산에 있어 필수적이었지만 유지와 확장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었습니다. 제국의 영토 확장과 인구 증가로 인해 재정적 부담이 증가했고 더 많은 군사 비용, 인프라 건설, 행정 유지 비용은 제국의 재정을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치무 제국은 확장된 영토에서 곡물을 받아 경제를 운영했지만 과세와 곡물 시스템의 부담은 점차 커져 식민지들의 불만을 야기했고 치무 제국을 약화시켰습니다. 둘째, 군사적 침략과 외부 위협. 치무 제국이 영토 확장을 하던 시기에 잉카 제국은 페루의 중앙 산악지대에서 급속히 성장하며 치무 제국을 침략했습니다. 잉카의 군사적 능력은 강력했고 전략적으로 제국을 압박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잉카 제국은 심리전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들은 치무 제국의 영향권에 있는 불만을 품은 집단이나 부족을 이용해 전략적 동맹과 내부 반란을 일으켜 분열을 만들어 부족들의 통치력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또 치무 제국은 많은 지역 부족들을 정복하고 그들에게 세금을 부과했는데 이것이 지역의 불만을 야기했습니다. 주변 부족들의 지속적인 반란으로 제국의 안정이 위협받았습니다. 그리고 치무 제국은 해안가에 주로 위치했기 때문에 방어에 취약했습니다. 특히 주변의 다른 해안 지역 부족들이 공격하는 경우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어려웠습니다. 셋째, 제국의 쇠퇴를 가속화한 요소들. 과세와 곡물 시스템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사회적 불안이 발생했고 이것이 내부 분열을 일으켰습니다. 치무 제국의 경제는 농업에 크게 의존했기 때문에 엘니뇨 현상으로 인한 홍수나 가뭄은 치명적이었습니다. 이는 제국의 경제적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이런 경제적 압박과 군사적 침략의 영향으로 인해 치무 제국은 점차 약화되어 결국 잉카 제국에 의해 정복되고 말았습니다. 치무 제국의 몰락은 궁극적으로 잉카 제국의 침략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잉카의 왕 투팍 유판키는 1470년대에 찬찬을 정복하여 치무 제국을 복속시켰습니다. 치무 제국의 지도자 민찬 사마는 체포되어 쿠스코로 이송되었고 잉카 제국은 치무 제국의 귀금속 생산을 장악하기 위해 많은 장인과 예술가들을 쿠스코로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잉카 제국은 치무 제국의 정치, 건축, 예술을 흡수했습니다. 특히 찬찬에서 데려온 장인과 예술가들은 잉카 제국의 수도 쿠스코에서 예술과 건축의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치무 제국의 종교와 의식도 잉카 제국의 영향 아래 변화를 겪었으며 그들의 종교의식은 새로운 지배자에 의해 재해석되었습니다. 치무 제국의 몰락은 잉카 제국의 성장과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잉카 제국은 치무 제국의 기술과 지식을 흡수하여 더욱 강력해졌고 페루 전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치무 제국이 남긴 예술과 건축 그리고 그들의 독특한 유산은 오늘날까지도 남아있으며 역사 속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파트 4. 치무 제국의 유산. 치무 제국의 수도인 찬찬은 서기 12세기에서 15세기 사이에 번성했습니다. 거대한 진흙 벽돌 건축물과 복잡한 건축 구조로 유명한 이 도시는 치무 제국의 건축적 업적을 보여줍니다. 찬찬의 궁전들은 섬세한 조각과 부조로 장식되어 있으며 대규모의 궁전 화합물들은 치무 제국의 정치, 종교, 사회적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나타냅니다. 번성했던 치무 제국의 궁전만큼이나 다양한 예술과 공예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을 보유했습니다. 특히 금세공, 직조, 도자기 등 섬세함과 복잡함으로 유명하며 종교적 상징과 일상생활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치무 제국의 금세공 기술은 잉카 제국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후 잉카의 예술과 공예품에서도 그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무 제국은 페루 북부 해안에 위치한 고대 문명으로 특히 관계 시스템에 뛰어난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척박한 해안지대에서 효과적인 농업 생산을 위해 다양한 관계 기술을 사용했는데요. 이것은 후대의 안데스 문명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의 경제 구조와 곡물 시스템은 안데스 지역의 농업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그럼 그들의 관계 시스템에 대해 세 가지만 알아볼게요. 첫 번째, 관계 운하와 수로 시스템. 치무 제국은 강과 호수의 물을 이용하여 농경지로 물을 공급하기 위해 광범위한 관계 운하와 수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수로는 평지와 계곡 사이를 잇는 긴 구조로 물이 안정적으로 흐를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두 번째, 계단식 경작. 산악 지역에서는 계단식 경작 방법을 사용하여 물의 흐름을 조절하고 경작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산악 지형에서 주로 발견이 되는데요. 중국의 원난성, 일본의 야마구치현, 한국의 남해, 필리핀의 바나오 등이 유명합니다. 이런 시스템은 홍수와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종교와 의식의 유산입니다. 치무 제국의 종교의식은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으며 풍요와 번영을 기원하기 위한 인신공양의 전통은 잉카 제국에 의해 흡수되었습니다. 이들의 신화와 의식은 잉카 제국의 종교 체계에 통합되었으며 안데스 지역의 종교와 문화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치무 제국의 유적을 통해 그들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찬찬 유적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치무 제국의 예술품과 유물들은 세계 여러 박물관에서 전시되어 있습니다. 치무 제국은 척박한 환경과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도 그들만의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이들은 농업을 위해 척박한 땅에 물기를 내고 신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수백 명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오늘날 치무 제국의 흔적을 바라보며 우리는 단순한 돌과 유물 속에 숨겨진 그들의 열정과 두려움 그리고 위대함을 느낍니다. 치무 제국의 몰락과 유산은 과거의 흔적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놀라운 건축물과 예술은 여전히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고 농업 기술은 후대 문명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과거의 잿더미 속에서도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인간의 도전 정신은 여전히 유효하며 오늘날 우리가 그들의 유산을 연구하고 배우는 이유는 그 속에 현재와 미래를 비추는 교훈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